자, 여러분이요,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뉴스 브리핑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작이나 공작이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뜸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공작이 진행되어 왔고요. 자, 저희 드루킹 같은 조직이 붙었다고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는 구독자의 증가 숫자가 한때는 하루에 한 800~900은 기본이고 1000명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명 선까지 떨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는 숫자들도 한 30% 정도를 조회 조작으로 빼감으로써 뷰가 줄어들었습니다. 요 근래는 뉴스 브리핑의 구독자가 하루에 200에서 250 정도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경고 방송을 자막을 넣어서 하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은 728명, 그리고 토요일 날은 755명, 그리고 일요일 날은 좀 더 추가가 될 건데요.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손을 대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때 이후에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조회나 구독을 시간별로 캡처해서 감시를 하니까 그 부분에 지금 조심해서 이런 장난 세력들이 당분간 좀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장난을 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한마디로 업무 방해와 인터넷상의 이 통신적인 어떤 법률 위반 이런 부분을 걸어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주체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튜브 구글 코리아 측에서도 우리한테 가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변하고 해명을 해야지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거나 또 그런 일이 또 재현될 거라고 예측되는 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 같으면 이 사이트에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하겠습니다. 트럼프가요, 그저께 저녁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에 도착하면 그날은 일정을 거의 안 잡는데요. 아마 아베하고 간단히 만났던 것 같고, 어제 이제 트럼프 일정이 하루 종일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거의 친선하러 갔는데 어떤 중요한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깊숙하게 나누기보다는 아베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루 3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지바현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고 트럼프 아베가 16홀 골프를 치고, 그리고는 이제 또 골프장에서 끝나고 점심을 먹고는 잠깐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는 이제 서머 경기 결승전을 관람하고 트럼프가 친히 만들어 온 우승자 트로피를 트럼프배라고 해서 트로피를 시상하고, 또 그 서머 경기장은 원래 바닥에, 일본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 앉는 게 전통인데 트럼프를 위해서 의자를 특별 제작해서 만들었다 하고, 그리고 서머 경기를 본 이후에는 이제 일본 전통 롯본기에 있는 이 노바다 야키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집에 그냥 이렇게 오늘 안암 해놓고는 부부끼리 4명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시간을 둘이가 붙어서 새끼를 했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일본에 여러 가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당장 미중 무역 분쟁의 파생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미일 무역 협상을 압박하지 않겠나 예측되었는데요. 7월 달에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트윗을 보냈어요. 그건 뭐겠어요? 일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을 도와주겠다. 아베를 도와주겠다 말을 노골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볼턴이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쏜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유엔의 제재 위반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트럼프는 26일 날 북한의 발사체는 작은 무기에 불과하다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트럼프가 이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를 갖다가 좀 자꾸 축소시켜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아베와의 공식 정상회담을 오늘 합니다. 먼저 트럼프는 일본의 이 나루히토 국왕 5월 1일 날 레이와라는 연호로 새로 즉위한 국왕을 만나고요. 이 국왕을 만난 다음에 도쿄 영빈관에서 11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북한의 가족을 납치당했다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그리고 아베와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일본 왕이 주최하는 궁중 만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만찬하고 밤에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2박 3일인 줄 알았는데 3박 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 내일 이제 트럼프가 가나가와현에 있는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가는데요. 근데 여기가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군 해군도 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이점호급 호위함인 가가의 성선에서 일본 그러니까 자위대의 해군 함정의 성선에서 미일 간의 군사적 동맹을 과시한 뒤에 일본을 떠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3박 4일간을 휴가 보내듯이 이렇게 있다 가는 것 참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 무역 분쟁 또 더 나아가서 이 미일 동맹, 군사 동맹의 강화, 또 그리고 미일 친선의 과시, 또 더 나아가서 북한과 관련되는 이 일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한테 부탁을 한 걸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게 될 때 미국이 일본을 마치 자기 본토처럼 방어해 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트럼프의 지금 방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과시를 지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다음 달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여기에 또 참가를 해서 트럼프, 아베, 인도의 모디 총리가 3자회담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왜 모디가 느닷없이 미일 정상회담에 끼어들어 3자회담을 하는가? 이거는 이 G20 회의에서 트럼프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과거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구도에서 이제 그걸 바짝 인도 쪽 위로 당겨 올려서 중국에 대한 방어선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새롭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주요한 한 축인 인도와 또 태평양 전략에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 그래서 이렇게 미국, 일본, 인도 이 세 나라의 아시아 방위 구상을 트럼프가 G20에서 시진핑, 푸틴 앞에서 과시한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20가 있을 때마다 작년 이렇게 11월 달에 11월 30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에서도 아베, 트럼프, 모디 총리가 서로 3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리고 거기에서 공유된 비전을 대외적으로 가시해 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자 회담을 통해 군사, 무역, 영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그 직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재집권한 모디 총리에게 역사적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디는 내 친구다. 우리는 인도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G20 회의의 지금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틈날 때마다 일본의 아베와 그리고 인도의 모디를 만나서 3자의 연합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트럼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로 혼자 있을 때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 방문할 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나왔습니다. CNN이 보도를 했다고요. 참모들을 잠을 많이 안 자니까 수시로 불러 제낀다는 겁니다. 폭스뉴스 보다가 불러 제끼고 또 안 보는 척 하지만은 CNN도 열심히 보고 대외적으로는 본다는 말은 전혀 안 한대요. 또 자신을 많이 비판하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밖에는 본다 말은 안 하지만 그거 보고 조금만 자기를 덜 까거나 이해를 하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곧바로 거기도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뉴스를 보다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이 평균 한 10대명씩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잠은 언제 자냐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잠은 평균 4-5시간만 잠들한 겁니다.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런 류의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TV나 신문을 보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험담을 한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해당 참모들을 호출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면 외국 호텔에서도 반드시 폭스뉴스가 나와야 되고 TV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친해지면 그때부터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한테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 꾹 참고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 노력한 결과 이번에 3박 4일을 가고 또 G20 때 2박 3일을 가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G20 때 안 갈라 했는데 아베나 모디가 와 달라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펜스를 보내기로 했는데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진핑과 푸틴도 지금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도 1대1로 만나자 해서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니 문이 아베 트럼프 해서 3자가 만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지금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아베가 다 노로 했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러달라고 거듭 아주 집요하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너무 매정하게 한국에 이렇게 박대를 할 수 없어서 가장 짧은 시간인 8시간 방문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한국 측은 펄펄 뛰고 그대로는 안 된다. 조정하자라고 하루 자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마치 자기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자기 리조트에 들른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일본의
비해 한국은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에 한국 언론에 미군이 한반도 주변의 전력을 급속 증강했다. 그래서 한국을 뺀 공습 준비하는 거 아니냐, 북한 공습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출병의 전진 기지인 일본에 2개의 항모와 상륙함을 배치했고 벙커 버스트를 달 수 있는 퇴역한 스텔드 폭격기를 갖다가 지금 다시 갖고 왔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죠. F117A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퇴역을 시켜서 그냥 창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를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일본에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이나 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공습을 하고 상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이 7함대가 4개국 해상훈련을 하는데 한국에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한국을 빼고 미국이 무슨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선박 환적에 이어서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선박까지도 차단하는 데 들어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란에다가 북한이 지금 뭔가를 대량 살상 무기를 넘겨줄까봐 그걸 갖다가 미국이 차단하는 부분에서 최상 전력이 보강이 되었다. 그 말은 맞는 사실이라 보고요. 또 트럼프가 지금 5월 말, 6월 말에 2차례 일본에 지금 방문을 하니까 또 G20 회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금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서 북한 공습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넌센스라고 보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쏜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북한을 갖다가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미국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란하고 북한이 매우 가까운 단계에서 지금 북한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이란 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 화학이라든지 또 생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차단하는 것에 플러스 지금 일본에 와 있는 트럼프, 또 다음 달에 일본의 주요 행사, 또 북한이 이번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쏴서 일본 열도를 넘겨서 이렇게 도발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2분을 만났죠. 문재인을요. 근데 이번에 아베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3박 4일을 일본을 방문하고 하루 종일 11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한 시간을 합치면 한 13시간 정도를 이렇게 아베하고 만나는데 보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나라는 잘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친중국, 친북한 그리고 그쪽의 입장에서 미국을 교란시키는 나라는 절대 잘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과거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했고 한국은 미국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자칫 북한과 중국을 향해 싸웠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난 4월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이란에 대해서 이제 오일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한국이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 더 연장은 안 된다라고 미국이 입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강경화가 폼페이오를 만나서 더 연장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는 너네들만 연장시켜 주면 중국, 일본은 또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가 알겠다라고 해놓고는 문재인이 다시 트럼프 앞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부탁하니까 이거 좀 해주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고개를 젓고, 그래서 회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회담도 단독 회담도 아주 짧게 하고 부인들도 배석시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해서 매우 불쾌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자금 문제하고 관련해서 문이 최근에도 군에대고 이 문제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 지금 미국은 문이 임기 내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권을 이렇게 환수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그러면 유엔사는 어떻게 하고 한미연합사에 있어서 지금 도대체 작전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한국이 그 도발에 대해서 전시작전권까지 가져가 가지고 한미연합사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 미군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큰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군은, 한국에 있는 미군은 앉아서 당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가라는 거 아니냐? 앉아서 당할 수는 없고 반격도 못하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누구도 이 말을 못하고 있어서 미국이 심각하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전시작전권을 가져갔을 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미군이 도발을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 미군은 이제 남아있다가 공연히 그냥 북한이 쏘는 데 대해서 맞을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면 맞을 수는 없다면 나가라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전시작전권 환수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군이 지금 한국에 있을 조건이 못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전쟁 같은 부분을 개입하지 않고 미군이 남을 위해서 싸우거나 죽을 필요도 없고 미국이 돈을 쓸 필요도 없다라는 트럼프가요, 지금 일본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에 중동에 1,500명을 추가 파병했고 9조 원 규모의 무기도 파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에서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칼을 세게 뽑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뭐 발사체 쏜 것 같고 그러냐, 놔둬라 이러고, 이란은 미국하고의 오바마하고 합의한 건데 그걸 트럼프가 깨면서 이란 보고는 너네 까불면 죽는다고 지금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왜 저러고 이란에 대해서는 왜 저럴까요? 그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뒤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미국에 엄청나게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로 보더라도 이들 편에 서서 이란을 압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명분은 중동 전체의 시아파를 갖다가 트럼프가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중동 전체를 위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핵을 개발한다 말하지만은 솔직히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북한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대응하는 미국 대통령의 자세는 지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지 마음대로는 뭐냐?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놈한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나 한국은 쳐다도 보기 싫으니 웬만하면 처박아 두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저기서 이야기 들리면 좋을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란은 그 트럼프의 딸과 사이와 온 지방과 이런 부분에 또 미국의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 등이 지금 트럼프와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중동에 지금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거다. 자, 한국은 이제 잊혀져 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트럼프한테는요.